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돼요. 저희 시댁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결혼 전에 신랑이 모아두었던 돈과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시어머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액수의 돈을 드렸어요. 그 후 또 각종 시댁 살림살이들을 바꿔드리기 시작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등, 심지어 커튼까지 거의 리뉴얼 수준으로 말이죠.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으니까 그 덕분에 그런 지속적인 지출들이 가능했었죠. 솔직히 해드리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그런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유난히 촌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외모였어요. 연세보다 10년여는 더 늙어 보이시고 하여튼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겉모습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동정심 유발 화법도 한몫을 했어요. 평소에 나약해 보이는 말씀들을 자주 늘어놓으셨죠. 아이고, 내가 몸이 많이 약해. 언제 갈지 모르겠네. 아이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 내가 예전에 무슨 무슨 고생을 했고, 뭐뭐에 한이 맺혔네. 어쩌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 손이 저절로 지갑을 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동정심 불러일으키는 쪽으로는 아주 재능을 타고나신 분 같아요. 어떨 때는 존경심마저 들어요. 근데 서서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최신 유행의 옷과 액세서리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백은 루이비통이지 말을 달고 사셨어요. 또 연예인 수준의 눈화장에다 볼터치에다가 시어머니께서 20대 시절엔 정말 예뻤다고 하시면서 마치 20대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셨어요. 사실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적어도 뒷모습만큼은 30대 정도까지 근접하기는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촌티가 나던 시어머니의 외모는 완전 반전을 이루었고 나약했었던 그분의 말투는 점점 터프하게, 정확히는 험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쌍시옷자 들어가는 말들에다가 심지어 영어로 된 욕도 썼어요. F땡 같은 말들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물건 집어던지기랑 소리 지르기 등등은 아주 예사였고 본인의 딸한테조차도 망할 땡 어쩌고 등등의 거친 말씀도 하시고 차마 여기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험담을 매일같이 늘어놨어요. 아주 엉망으로 변해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약간의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약을 아주 독하게 지어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을 해서 일부러 빈속에다가 독한 약을 드시고는 위장에 탈이 나서 입원하고 병을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병원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게다가 병원은 무조건 큰 병원만 찾았어요. 그래서 의학 상식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TV에 방영된 병만 보면 그거 검사해 봐야 한다고 병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부터 서울까지 대학병원을 수없이 드나드셨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는 말만 들었고 심지어 여러 의사 선생님께 며느님보다 더 건강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죠. 작년 초에는 두 팔이 만세가 안 된다고 하시다가 잠잠하더니 다시 그해 7월 달에 저희 가족이 휴가 중에 있는데 아직도 만세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큰 병원에 가서 반드시 MRI 찍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희 식구가 휴가지에서 바로 시댁으로 복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를 본 시어머니가 응? 그게 오늘이었어? 진짜 헐이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찍은 MRI는 당연히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건강하시고 그래서 처방은 신경 안정제기통으로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팔에는 아무 문제 없던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이 휴가를 보내는 게 짜증나서 어떻게든 방해할 핑계를 찾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저를 짜증나게 하는 건 이렇게 매번 당하면서도 항상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에휴, 시어머니는 아침에 기상 후에 본인의 신체를 쭉 살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후에 못 보던 작은 점이라도 발견되면 점을 빼러 성형외과로, 피부에 아주 작은 뽀드락지라도 하나 생기면 피부과로 직행해요. 병원에서 굳이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냥 둘 거야? 라며 하도 소란을 떨어서 결국은 좁쌀만한 상처들 하나하나 다 소독하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하여튼 무슨 발톱 색깔만 약간 변해도 무조건 병원으로 직행하는 거죠. 아무래도 큰 병이 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진짜 병원비 대기에 여념이 없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성형외과를 찾아 각종 시술까지 받으시고 있어요. 참, 아무 이상도 없는데 매번 그러는 시어머니 덕분에 1년 병원비와 성형 비용이 거의 9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게다가 틈틈이 입원도 해버려서 제가 또 병실로 찾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무슨 상상병증도 아니고요. 그러길 한 3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갈 병원도 없어지고 진료하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차라리 심리치료를 해드리라고 권해주더군요.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께서 정신과는 또 절대로 안 간다고 아주 난리를 치셨죠.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희가 선물로 뭐가 필요하냐고 직접 말씀을 드릴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사오지 마라고 하셨다가 생신 약 한 달 전부터는 딸을 동원해서 엄청 전달해요. 선물로 성형을 해달라, 명품백을 사달라, 해외여행을 시켜달라 등등. 실제로 시어머니께서 해외여행은 엄청 가셨어요. 그리고 막상 생신날이 되면 집에 식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저희더러 왜 아무것도 안 사왔냐고 하면서 또 거친 말을 퍼부어요. 매번 그런 식이에요. 어쩌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 밥숟가락을 여러 번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또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면서 오늘은 밥이 잘 안 먹히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며 식구들의 관심을 끌다가 또 저랑 둘만 있을 땐 밥통 채로 엄청난 양으로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그럴 땐 참 5살 애기 같기도 하고 밉상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환갑이 다가왔어요. 워낙에 생일에 예민하신 분이라서 환갑이 되던 해 연초에 저희가 2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럽 여행, 두 번째는 지인들과의 환갑 파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환갑이라고 파티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당연히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 생일날 당일은 아무래도 바쁠 테니 미리 다녀온다고 하시며 엄청 비싼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직접 예약까지 하고 다녀오셨어요. 그러다가 환갑날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께서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 생일날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국내 여행 또 하셨어요. 그리고 생신 당일날 친척 지인분들 다 불러서 뷔페 예약해 놓았다고 하시며 이제 와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저희더러 카드를 달라고 하셔서 그걸로 결제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환갑을 위해 저희는 1,000만 원 넘게 지출해야만 했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반전세집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형편 알면서도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아들 가진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유독 저희 시어머니가 심하신 것 같아요. 어쩌다 저희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면 흔쾌히 봐준다고 하시고선 나중에 가서는 너무 힘들다고 온갖 시댁 식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는 아주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힘든 자기 좀 돌보러 오라고 난리를 치셨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 아이들 찾으러 가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었어요. 불러 모은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있고 저희 부부에게 쏟아지는 눈총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저희 남편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불량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톡하면 아프다고 자리에 드러눕고 하늘나라로 확 가버린다고 악에 받쳐서 소리치면서 정작 별로 해롭지도 않은 약을 억지로 잔뜩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했대요. 정말이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행동을 했어요. 자식들 살림살이에 어떻게 되든 말든 병원비에다가 여행에다가 생신에다가 덕분에 결혼 몇 년간 저희 살림은 늘어날 까망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빚이 많이 늘지 않은 걸로 감사해야 할 지경이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에는 일절 손도 안 대시는 스타일이에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수 없다며 우리 집 부엌은 근처에도 안 가셨는데 남편이 없어지면 냉장고를 열어서 정리가 이게 뭐냐며 물건 내던지시면서 저를 심하게 야단쳤어요. 제가 참 돌아버릴 것만 같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아가자. 부모님의 은혜로운 부분만을 생각하며 잘해드리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지만 정말 사소한 불만이 있어도 제 눈을 확 째려보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그 미움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부모님 계실 적에 잘하자.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저도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심리학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보고 나름 피해 심리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젊으셨을 때 너무 고된 시집살이를 해서 가슴에 화가 맺혀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증시모님이 얼마나 어머님에게 못되게 했으면 어머님이 저러실까 했더니 남편이 뭔 소리냐며 우리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는 만난 적도 없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출과 과장된 거짓으로 남편과 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에게 쓴 돈 때문에 마이너스에 허덕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우리가 좀 더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다 남편이란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게 할 소리야? 라고 소리 질렀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네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사람 이렇게 어이없게 하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깟 돈?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쓴 돈만 얼만 줄 알아? 8천이 넘어 8천. 우리 집은 반전세에 전세도 못 갔어. 결혼해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 통장에 시어머니 사치생활 유지하려고 은행에 빚만 늘었다고. 뚫린 힘이라고 함부로 나불대지 마라.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고 애는 왜 낳았는데?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심을 퍼부었어요. 그 다음 남편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냐면서 그래도 부모인데 뭐가 그리 못마땅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과 행동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은 해야죠. 야, 그럼 네 엄마가 비정상이지 정상이냐? 그냥 정신병이야. 솔직히 병원에서도 정신과 가보라는데 인정 안 하는 건 너랑 네 엄마잖아. 네가 볼 때야 약한 척 소녀인 척 하겠지만 내 앞에선 괴물이고 악마야. 매번 사람들 앞에서 입맛 없다고 약한 척하다 나랑 있으면 어떤 줄 아니? 그냥 밥통 채로 밥 퍼드셔. 그걸 네가 알아? 네 집 주제에 루이비통이 가당키나 하니? 네가 언제 나 루이비통백 사준 적이나 있어? 돈도 없는데 뭔 맨날 명품이야. 얼굴에 보톡스는 어떻고. 진짜 못 봐주겠어. 어차피 난 더 이상 살 생각 없어. 할 만큼 했고. 돈 한 푼 없는 집안 남은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 꼴도 보기 싫어. 저런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싶어 불쌍해서 같이 살아줬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너도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봐라. 내 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퍼부었어요. 남편은 당당히 엄마 편이더니 안 그러던 제가 그런 게 이상했는지 자기도 평소에 안 하던 눈웃음을 치면서 왜 그래 엄마 그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가 이해해 내가 잘할게 이러는데 좀 역겹더라고요. 이래저래 해서 갈라서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남편에게 애정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런 집구석에는 아무 희망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효자 남편과 못 산다는 말 맞는 말이네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